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죄송합니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기피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엔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도 행복할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이혜인 시인님의 12월의 기도 중에서 감스님들 올 한 해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 한 20여일 남아있는데 올 한 해 되돌아보시고 또 희망찬 새해 준비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실 부동산 환율 대책 준비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다가 뿜뿜 내세우다 보니까 부동산이든 환율이든 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라든지 환율 대책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대책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환율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25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아파트 체크, 아파트 촉에서 만들어줬는데 탑 5 단지 중에 상승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눌려있던 단지들의 반등이었다. 1등이 한신설에, 2등이 옥수국동, 3등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4등이 금호벽산, 5등이 구이현대 2단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보니까 상승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10몇 프로 상승한 게 아니라 80%, 73%, 7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고양시에 내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감사스마일 팬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고양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보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부디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런 평가들이 좀 달라지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하고 또 감사스마일이 예상대로 꼭 맞아 들어가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속의 국장 1등, 2등이 엔비디아, 2등이 애플입니다. 여기 보니까 20등이 삼성이고요. 56위가 SK하이닉스인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1등부터 56등까지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저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1조 5천억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뉴스를 접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뉴스 앞으로 정말 자주 보게 될 거다.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는 이제 시작이고요. 제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화폐 가치가 정말 하락하고 있다. 돈의 가치가 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아직까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물 자산을 빨리 사야 된다. 코로나 때 2020년도, 21년도에 부동산 폭등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지금 돈을 풀겠다라는 한국은행의 그런 시그널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2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한 4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말 정신 단디 차려서 정말 정신 단단히 차려가지고 각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시즌2란 소리,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다. 지금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내년, 내후년, 앞으로 2027년, 28년에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기다리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매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년에 집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꼭 이야기 드립니다. 25년 9월 7일 공급대책, 주택 공급 안 하겠다, 대출 완화 안 하겠다, 전세 지원 안 하겠다. 실제로 돕지는 않고 도우려는 척만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많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공공임대 해줄게요. 평생 월세로 살아요. 자녀도 무주택자로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도와주세요. 가난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돕지는 않고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진짜 팩트 위주로 저에게 반론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22년도 23년도 집값이 하락했을 때 22년도 23년도에는 진짜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 초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만이라도 진짜 행동을 했던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매일 아침에 4년 동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이야기대로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야기 드릴 테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제죠, 그제 9일날 평택, 고양, 광명 등 유보지 용도 전환해서 주택 공급 하겠다라는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유보지 현황을 갖다 집계를 해서 총 11곳에 거의 한 395만 제곱미터, 400만 제곱미터의 용도 전환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남양주, 왕숙, 파주, 운정에 평택 고속도 협의를 하고 상당 물량을 2030년 내에 착공 계획에 포함될 듯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로 부동산 카페 포함해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올댓 고양 카페에서 상당히 조금 악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진짜로 창릉 신도시의 이 유보지가 기업으로 지금 유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감자스마일도 뭐 중심복합지구 포함해가지고 창릉 탱크시티,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화전으로 이전하는 화전이 아니죠, 화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덕동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기업 이전 단지까지 해가지고 진짜 기업이 들어오기를 갖다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었는데, 그저께 창릉에 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감자스마일이 한번 제 생각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제 방송을 갖다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의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창릉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릉역 좌측편에 해가지고 지금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을 하고 있었던 천마을 포함해가지고 내년에 지금 공공분양 S1하고 S2, S3, S4 블록이 계획되어 있는 이쪽이 지금 1단계예요, 1단계. 그리고 이제 창릉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가면서 창릉숲이 들어오는 이쪽이 이제 2단계.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삼성과 맞닿아 있는, 그 다음에 용두사거리 쪽이 이제 3단계로 이제 계획을 갖다 해서 단계로 1, 2, 3단계로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모든 아파트를 착공하게 되고 도로도 만들고 이제 기반시설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뭐 은평뉴타운도 다들 아시겠지만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것들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보지 필지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지금 1단계에서 지금 유보지를 갖다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유보지를 갖다가 지금 뭐 안 한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이 유보지를 갖다가 지금 이제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수요를 갖다가 지금 억제해 놓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은 진짜 집값의 폭등을 갖다가 경험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진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든지 이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입주를 갖다가 앞으로 공급을 갖다 하고 3기 신도시에도 이제 공급을 해 나갈 거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지금 당장 집을 안 사고 대기를 하는 그런 수요를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야 고양 장항지구에 이렇게 많이 유보지가 있고 고양 기축에도 이렇게 있고 고양 창릉에도 거의 40만 제곱미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짜로 이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유보지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분명히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갖다가 착공을 갖다가 만약에 1, 2, 3단계를 갖다가 건너뛰고 만약 해 나간다고 하면 뭐 내년부터 뭐 본차격을 갖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30년 넘어서 아마 공급 계획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뭐 2029년도 뭐 2030년도에 빨리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보지를 갖다 바로 이제 여기를 만약에 해 나간다고 하면 세대수를 갖다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7,500세대 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그만한 땅에 4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흥지구라든지 지축지구의 면적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고 중요한 거는 이 7,000세대가 오로지에 있는 뭐 공공분양을 갖다가 온전히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공공분양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선택형과 나눔형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84제곱 이상을 갖다가 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자동차 정류장이 있어요. 이 자동차 정류장이 뭐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시외버스, 그러니까 서울에 다니는 시내버스의 그 차고지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영두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평구타운 끝쪽으로 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자동차 정류장으로 또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물론 7,500세대로 해가지고 뭐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공공분양 뭐 온전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BRT로 해가지고 뭐 창릉역 가는 건 불편하지 않겠지만 여기는 아파트를 갖다가 민간 분양을 갖다 하겠다? 그건 쉽지 않아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 중요한 거는 감스님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고양시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매입을 갖다 하지 않고 한 4년 5년 기다려가지고 3기 신도시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3기 신도시에 정말 나는 민간 분양을 갖다 생각하고 뭐 GTX A 창릉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 또 하나는 LH 개혁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 하나만 가지고 이게 뭐 악재다 그리고 뭐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먼저 결론으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유보지로 이제 용도 전환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이미 주거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선거도 있고 정부가 무지 급해 또 찔러보기 정책 시전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물음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또 이 이야기도 또 일리가 있어요. 엠마스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셨지만 답해드리면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다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중요한 거는 국토부에서 공식으로 추진한다고 한 거면 이미 관계기관 협의는 어느 정도 마친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계획 변경 시에 검토되어 바뀌기 때문에 정부 기조대로 이제 흐른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저 주택 전환 물량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몇 달 뒤쯤에 지구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고시될 거라는 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GTX-A 창릉역에 컴팩트시티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또 내년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동용지를 갖다 필지 분양하는 것도 내년이 아니라 지금 내후년 그러니까 27년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지금 유보지를 갖다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먼저 했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이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도 지금 주택을 갖다 마련을 하려고 상당히 지금 가수요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가수요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먼저 시그널을 시장에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생각대로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 계획대로만 해 나간다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을 갖다가 진짜 지금의 38,000세대가 아닌 그러면 7,000세대를 더한다고 하면 45,0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 45,000세대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45,000세대 중에서 진짜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몇 세대 정도 될까요? 저는 그때 이제 민간 분양이 10,000세대도 안 된다. 내가 정말 공공분양 포함해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수가 10,000세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38,000세대 중에서 그러면 이 유보지에 7,500세대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온전한 내거 쉽게 말해서 공공분양이어도 일반형이 과연 몇 세대가 나올 것이며 여기에 84 초과로 해가지고 공급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걸 갖다가 한번 다음번에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장항에 있는 한예종 부지가 들어간 것 같고 지축의 유보지는 지금 보니까 지축의 지금 고등학교 부지 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축에 이제 보면 여기에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센터바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축의 유보지인데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아니면 특목고가 지금 유치하기를 지축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아파트를 갖다 짓는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면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양시에 있는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수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또 장항지구도 마찬가지로 한예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한예종 부지를 갖다가 지금 유보지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때려짓겠다는 거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일산 파주에 계신 분들은 더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게 정부 기조로 보면 민영이 아닌 뭐 공공 임대일 텐데 임대 비율이 더 높이겠죠. 40만 제곱미터면 꽤 커서 임대 놓고 하면 1만 세대 훨 넘지 않을까 한다. 진짜 고양시는 안 되나 보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확정은 아니고 검토지만 정부가 집만 공급하면 된다는 마인드는 진짜 짜증나긴 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이게 좋은 소식은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릉 관련해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GTX-A 창릉역도 뭐 개통이 지금 2030년 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창릉 천마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27년, 28년에 이제 한 2000세대에서 뭐 3000세대 남짓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S1하고 S2, S3, S4블록도 온전한 내 거는 S1하고 S4블록밖에 없다 보니까 내년에 정말로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유보지에 다들 이 유보지를 갖다가 지금 당장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도 저는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만약에 이 유보지를 용도 전환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민간 분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LH에서 진짜 공공 분양을 하겠다. 특히 LH에서 지금 공공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는 나눔형 아니면 선택형으로 그 다음에 영구임대, 공공임대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공공임대나 영구임대를 갖다가 84를 갖다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 3개, 화장실 하나 정도, 지하주차장도 연결 안 되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갖다 기존에 지금 만들었는데 부디 LH 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좀 많은 것들을 뜯어 고쳐가지고 또 긍정적인 것들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주택정책이라든지 환율정책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정부 말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서 공공분양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대로 하지 마시고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